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행 중 입국 심사장에서 VIP만 지나가는 특별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친 한국 며느리와 입국 심사만 40분 넘게 걸린 본인 나라가 최고라 생각하는 중국인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중국인조차 아무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중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이수진입니다. 제 남편 리웨이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시아버지의 외아들이죠. 시아버지는 중국 국영기업 간부 출신으로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분입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시아버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방 국립대를 나와 IT 회사에 다니며 중국어와 영어를 독학했던 사람인데 시아버지 눈에는 그저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온 여자로만 보였던 거죠. 수진아, 한국은 문화는 있지만 과학기술이나 경제력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지 않니? 시아버지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며느리에게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빠른 경제 성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늘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계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셨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용히 계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곧 포기했죠. 시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대신 묵묵히 집안일을 돕고 시부모님 생신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명절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늘 중국 요리를 배워야 한다든지 중국어를 더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남편 리웨이는 제 편이었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크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주로 저희끼리만 있을 때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야. 리웨이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올해 춘절에는 다 같이 태국 여행을 가면 어떨까? 처음에는 가족 여행이 불편할 것 같아 망설였지만 이게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태국은 한류가 인기 있는 곳이니 혹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시아버지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시아버지는 태국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중국어가 통할 거야. 수진이는 중국어 연습도 더 할 수 있겠네. 라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과연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 기대를 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춘절 연휴를 맞아 저희 가족은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남편의 동생 리민까지 5명이 함께였죠. 베이징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태국에 대한 정보를 읽고 계셨어요. 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를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만 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가족들과 함께 줄을 서야 하는데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민망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 수진만 따로 가는 거지? 시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 직원은 한국과 태국의 특별 협약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는 신속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들고 계신 가족들은 일반 입국 심사줄에 서야 했고 그 줄은 정말 길었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직원은 괜찮습니다. 빨리 통과하시고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고 가족들은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이 생각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통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가족들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수진아, 너 먼저 나왔구나. 우리보다 훨씬 빠르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짐을 챙기는데 집중하셨어요. 평소 말이 많으신 분이 조용하시니 더 어색했죠. 리밍이 제게 작게 속삭였어요. 형수님, 대단한데요? 중국인들보다 먼저 통과하다니. 리밍의 말에 살짝 웃음이 나왔지만 시아버지가 들으실까봐 조용히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내내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의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중국도 곧 더 많은 나라와 비자 면제 협약을 맺을 거야. 그때는 우리도 빨리 통과할 수 있겠지. 그 말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응대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또다시 특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특별 웰컴 드링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우리 가족은 방콕 왕궁 관광에 나섰습니다. 왕궁 매표소에 도착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표를 팔다가 제 여권을 보더니 한국인이시군요. 한국 관광객은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고 말했죠. 중국인은 외국인 일반 요금을 내야 했지만 저는 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왜 한국인에게만 할인해주는 거지? 시아버지의 질문에 매표소 직원은 한국과 태국은 특별한 관광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한국어 가이드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특별 대우가 계속되니 시아버지의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왕궁 안에서 구경하는 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조금 떨어져 다녔습니다. 시아버지의 불편한 기색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국 현지인들이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태국에서 한류의 영향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점심을 먹기 위해 현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시며 제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혹시 요즘 보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인기 드라마 제목을 말했더니 주인분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서비스로 디저트까지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더니 제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진아, 한국이 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구나. 네, 드라마나 음악 같은 한류 문화가 태국에서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시며 나도 한국 드라마 몇 개 봤어. 정말 재미있더라 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동생 리밍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형수님, 태국 사람들이 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신기해요. 이게 다 한류 때문인가요? 리밍의 질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K-POP 태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밍은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오후에는 방콕의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한국 브랜드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옷, 음식점까지 한국 브랜드가 쇼핑몰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죠. 평소라면 중국 제품이 더 좋다거나 중국 시장이 더 크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제게 수진아, 나 한국 화장품 좀 추천해 줄래? 나도 써보고 싶어서 말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중국 제품만 고집하셨거든요. 저는 기쁘게 몇 가지 브랜드를 추천해 드렸고 다음 날 함께 쇼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댁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우리는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 맞으시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저는 아니요,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매니저는 한국 손님들을 위한 특별 조식 메뉴가 있습니다. 김치와 미역국도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수진아, 호텔에서 한국 음식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저도 놀랐지만, 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나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점점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방콕의 유명한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쇼핑몰 중앙에는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프리미엄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중국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리밍이 이를 발견하고 중국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가 더 좋은 자리에 있네요. 라고 말했죠. 쇼핑을 하는 동안 많은 매장 직원들이 제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직원은 심지어 저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라며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그분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지가 그 대화를 유심히 듣고 계셨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푸드코트에 갔는데 한국 음식점이 가장 긴 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도 있었지만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거니? 저는 한류의 영향이 커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서 한국 음식을 보고 먹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동생 리밍은 더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형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중국은 훨씬 크고 역사도 길지만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정말 솔직한 것이었고 시아버지도 그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아시아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어요. 오후에는 현지 투어를 예약했는데 가이드가 저희 일행 중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특별히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오셨네요. 저는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언어 연수를 했어요. 가이드는 투어 내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이야기했고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보다 저희 가족에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완전히 폐허였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라는 가이드의 말에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태국 여행 3일째, 우리는 방콕 근교의 유명한 수상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시장을 구경하던 중 한 작은 카페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 대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진짜 한국분이세요? 저희 한국어 연습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러 학생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에 놀랐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게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달라고 했고 K-POP 가사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한 학생은 저 내년에 한국 유학할 거예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다른 학생은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약 30분 동안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시동생 리밍이 제게 말했어요. 형수님이 유명 인사 같았어요. 태국 학생들이 형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리밍의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도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수진아, 네가 태국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선생님 같았어. 한국이 여기서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묘했어요. 점심을 위해 현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고 있는데 주인이 제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한국 손님, 특별 메뉴 있어요. 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특별히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저는 놀라면서도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인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자녀를 한국에 유학 보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어 안내판이 중국어보다 더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원 내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가이드 투어도 제공되고 있었어요. 투어를 마치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죠. 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제가 받는 대우를 직접 목격하시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행 4일째, 우리는 푸켓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리조트에 묵게 되었는데 체크인할 때도 역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푸켓의 첫날 저녁, 저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는 시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모두 수영장에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곧 시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사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어. 국가의 크기나 인구,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세계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본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어. 태국 사람들이 너에게 보여준 존경심,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국가의 힘이구나 싶었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한국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를 무시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사실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인지 이제 깨달았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어서 중국의 역사적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중국 중심적 사고에 너무 익숙해졌어.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인정해야 해. 시아버지의 이런 인식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중 문화의 공통점과 서로 배울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다가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수진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우리 셋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아버지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수진아,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점점 빠져드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죠.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의 서재에 한국 관련 책들이 늘어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시동생 리밍도 변했습니다. 리밍은 한국의 IT 산업과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한국 게임 회사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그쪽 분야로 취업해보고 싶어요.
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저는 기쁘게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리밍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과 화장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한국 요리를 위한 재료를 사기도 했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알려준 김치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 라고 시어머니가 자랑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가족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이쪽은 우리 며느리 수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 이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태국 여행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너에게 많은 질문을 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네,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의 경영 방식과 혁신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아버지가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명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한국 음식을 주문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 고향 음식으로 명절을 축하하자. 라고 하셨죠. 떡국과 잡채,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시댁 식탁에 올라왔어요. 모두가 맛있게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꿈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종종 수진아, 이 문제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며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는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태국 여행 후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한국 방문을 제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동의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매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주 후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구나. 베이징 공항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출입 국심사대와 공항철도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도로가 깨끗하고 건물들이 정돈되어 있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시아버지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인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강남에 있는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호텔 체크인 과정이 신속하고 친절한 것에 놀라셨어요. 서비스가 정말 세심하구나. 중국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중국 궁궐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미학은 매우 깊이 있구나. 시아버지가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와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강이 도시 중심부를 흐르다니 놀랍구나.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어. 저는 시아버지에게 한강의 역사와 한강 주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시며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다음 날은 제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제 부모님의 만남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아버지가 제 부모님께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 부모님은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국 음식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발효 음식들이 독특하고 훌륭해요. 시아버지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디지털 도시 강남과 첨단 기술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이런 첨단 기술과 디지털 인프라가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니 놀랍구나. 중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뛰어나구나. 시아버지의 이런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시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편견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나는 내가 중국보다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너를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지. 국가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룩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이런 고백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시아버지는 인천공항에서 한국 기념품을 한아름 사셨어요. 베이징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다니 정말 큰 변화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세계관이 넓어졌어. 이제 나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지.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저희 가족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권 한 장의 차이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으로 귀결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국제 결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던 시아버지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